4월 30일 월요일 항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월 27일 날 밤에 문재인, 김정은 간의 4.27 판문점 합의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밤새도록 내용을 분석도 해보고 또 다음날 사무실 앞에까지 와서 근처에서 또 이 관련자들과 의논도 하고 했는데요. 긴급 방송을 편성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들이 왜 방송을 특보로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제가 4월 26일 목요일 날 4부에서 칠판에 써서 이야기한 내용과 거의 같았기 때문에 새삼 그 부분을 해석을 다시 해야 되나 상황 전개를 좀 하루 이틀 보고 하자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지금 편집 촬영이 휴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들이요. 그런데 그런 인력을 다시 나오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애플 맥 이렇게 편집 인력들을 예비로 좀 확보해 두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곧바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오늘 정확하게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 합의에서 잡다한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은 신문을 바라보고도 그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방송에서는 스쳐가는 자막 속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또 그 합의를 자신의 입장으로 윤색해서, 즉 착색을 해서 아니면 탈색을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언론 내용만을 보고 그 합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해부를 하겠습니다. 그 합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합의고, 특히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북측의 양보가 없었고, 한국이 북을 위해서 95%를 양보한 합의입니다. 그런 것을 합의라고 해와가지고 국민들이 평양냉면을 먹고 싶니, 20, 30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니, 40, 50대는 파주에 땅 사러 가자. 참 기가 찬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는 평양냉면집에 줄을 섰다. 언론들이 이게 언론입니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4.27 합의의 실체가 뭔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자, 판문점 합의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비핵화 관련해서요. 사실 이 조항이 제일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전문을 찾아보니까 합의 전문 제일 끝에 3조 4항에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요약으로 될 수 있겠지요. 자, 물론 이렇게 변명을 할 겁니다. 트럼프하고 이 부분을 단판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과는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했다. 그런데 좋은데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언급을 한 부분은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북비핵화를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측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면 거기에 상응하게 미국의 핵 우산, 더 나아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 즉 핵을 나르는 수단인 전략 자산도 다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철수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전력도 사실상 철수하라는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애매한 행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가지고 마치 핵에 대한 표현까지도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트럼프하고의 회담을 위해서 미뤄뒀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정권이나 정권 앞잡이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트럼프 앞에서 뭔 이야기가 나올 건가? 정말 의문입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김정은의 육성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회담장에서 김정은은 서명만 했을 뿐이지 기자회견에서도 핵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들끼리 뭘 감추고 국민 앞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자, 평화체제 부분에서는요. 올해 2018년 안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평화체제 부분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이라이트 핵심이에요.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이게 올해 아닙니다. 올해 2018년. 자,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3자, 4자 회담이라는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한도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방법도 구체적입니다. 시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 시한이나 방법이 모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비핵화는 모호하게 저렇게 하고 이 평화체제라고 부르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시한과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한국이 얻어야 되는 것은 시한이나 방법이 모호합니다. 세상에 장사 중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니까 이 한국하고의 회담에서 미리 깔 게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서비스는 해야 되겠죠.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 좋다.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올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 방법이나 절차 내용은 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평화체제라는 이름하에요. 민족자주 원칙. 이 민족자주 원칙이라는 것은 외세는 빠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민족자주를 존중한다면서 회담 전에 중국에 쪼르르 가가지고 지시받고 와가지고 이 회담을 합니까? 자, 민족자주 이러면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닌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은 주사파다. 그날 임종석이가 회담장에서 입이 찢어져서 활짝 웃고 있고 제가 입이 찢어져서 이렇게 활짝 웃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가지고 임종석이 만찬에서 거의 이설주와
그리고 김여정이 사이에 앉아 있더만요. 그래, 양쪽에 여자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종석이 그렇게 활짝 웃을 만한 내용이었냐? 맞죠? 민족 자주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기채택 남북 선언들을 그리고 모든 해방들을 이행한다. 기채택 남북 선언이라는 것은 뭐 6.15,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남북 뭐 불가침, 상호 불가침 협정, 뭐 한반도 비핵화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해방들을 이행한다는데 무슨 해방입니까? 한국을 미국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해방입니까? 제가 이거 좀 잘못 읽는 줄 알았어요. 모든 해방들을 이행한다라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제하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미군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까? 좌우간 이거 뭔지 정부가 해명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해방이라는 말 정말 희한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을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각 분야별 회담을 가지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 왕래 접촉을 하겠다.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회담을 전부 같이 가지겠다. 지금 한번 이제 두고 보세요. 무슨 뭐 신부, 목사, 성녀들 전부가 이제 북한에 간다부터 체육인들 간다, 음악인들 간다, 예술인들 간다,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친북들 간다 이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6.15, 8.15 등 민족 공동행사, 의미 있는 민족 공동행사를 같이 개최하고 2018년 아시안 게임 단일팀을 만들고 뭐 7개 종목에서 벌써 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진다. 이 전체 합의 중에서 남측으로 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차마 이것조차도 안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하면 국민들한테 욕먹을까봐 이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면 상봉 행사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 다 만나게 해주자. 이런 정도로 해야 될 건데 이번엔 또 몇 명 합니까? 자, 이거 하면서 해야 될 말들이 있었죠. 국군 포로나 납북자나 억류된 한국인이나 이런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도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남북 경제 협력인데요. 노무현이 2007년에 했던 14선언 합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로 14선언 중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과 걸어서 다리 앞에 갔을 때, 독대했을 때 전력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선언에 무슨 합의를 했느냐? 14선언 합의를 추진한다 그러고 그러면 14선언 합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자, 14선언 합의를 추진하고 그 중에서 1차로 동해선, 경의선을 한다. 그러면 결국 14선언 합의 중에서 차례대로 그 합의 내용들을 다 진행시켜 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서해 평화협력지대. 그래서 공동어로를 하겠다. 남북한의 배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하겠다. 평화수역을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평화수역에서는 남북 간의 배들에 서로 남쪽 배가 북한으로 가고 북한의 남쪽으로 오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평화수역 안에는 남북의 해군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경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해군, 해경 구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LL을 공동어로나 평화수역 설정이라는 부분 하에서 없애자는 거죠. 그리고 경제특구를 개성 말고도 더 만들자.
그리고 해주왕을 활용을 하자. 우리가 무슨 해주왕을 활용 못해서 죽을 일이 있어요? 우리 인천왕도 지금 활용을 충분히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왕을 활용한다 말은 해주에서 김포, 강화, 인천으로 오는 백길들을 다 열어주자. 그러니까 아예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는 해병대가 한국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이 주둔하는 김포, 강화, 서해 5도를 북한 손에 넘겨주자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민간 선박이 해주 직항로 통과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민간 선박들이 해주를 가는 부분에서 아예 보장을 해서 마음대로 출입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간첩선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간첩들이 한국 서해안에 깔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자. 모래를 파가지고 팔아먹자 어쩐 이런 소리까지 하더만요. 한강 하구에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리고 개성공단을 이래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북한의 문산부터 봉동까지 철도 수송을 연결하자. 개성 신어주 간의 철도를 우리가 손을 봐준다, 도와준다는 거죠. 개보수를. 개성 평양 고속도로도 우리가 개보수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 협력단지를 건설하자. 이것이 14선언에서 나왔던 이 주로 경제적인 협력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대로 되면요, 한국은 서해를 북한에 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갈까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4번 괜찮아요. 그대로 하세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군축 긴장 완화 부분인데요. 육해공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그래서 확성기도 털지 않겠다. 전단 살포도 하지 않겠다. 확성기야 군에서 하는 거니까 정부 눈치 보는 군이 확성기를 끈다 할 수 있지만은 전단 살포는 지금 민간 단체들이 하는데 정부가 이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 김정은하고 회담 한번 했다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이제 전단 살포하면 잡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이번에 보면 구체적으로 GP라는 말을,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GP에서 다 GP를 철거하고 거기에 뭐 중화기나 화기들을 다 없애고 한다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뺐는데, 근데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해서 가겠다고 하면 결국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를 철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주 이 사람들 교묘한데요. 조금이라도 남측에 반감을 가질 만하거나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 구체적인 단어를 생략합니다.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GP는 철거될 건데 지금 남북 간의 GP의 숫자도 근본적으로 이 불평등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지하시설화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GOP를 GP처럼 해서 각각 2m를 떨어져야 될 한마디로 비무장지대 자체를 DMZ 자체를 매우 좁게 설정해 놓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서해 평화수역과 어로 보장 이것은 노무현의 14선언을 그대로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요. 여기 또 하나 가시를 박아놨어요.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급하다고? 자, 군축 긴장 완화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 나왔던 판문점 합의 중에서 제일 빨리 시작하는 것이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비핵화고 비핵화와 관계없이 지금 재래식 무기로 휴전선이나 NLL에서 대치하고 있는 부분을 활짝 열어 제끼는 부분을
바로 내일부터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데요. 이게 이렇게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육해공의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한다라는 말 속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군축 긴장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타는 정기적으로 문재인, 김정은이가 회담을 갖겠다. 그래서 올 가을에 문재인이 평양 방문을 한다. 그러면 지금 임기가 4년 남았으니 앞으로 한 8번,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만났고 7번은 더 만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합의를 신속히 그때그때 국회에서 비준을 시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는 거죠. 자, 국민 여러분, 이 합의를 보고 이것이 잘한 합의라고 냉면 먹으러 가고 땅 사러 가고 군대 안 간다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한번 보세요. 비핵화는 애매하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까지가 언급이 되는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자, 북한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전략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전략 자산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훈련을 못하도록 만들고, 세 번째로는 미군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유엔군 사령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군을 고립시켜서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면 그 속에 전략 자산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나 한미 군사훈련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해구산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주장해오던 한반도 비핵화를 문재인은 끄리낌 없이 북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한도 없고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구체적입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시한은 2018년 올해 내, 방법은 3자 회담, 4자 회담을 6, 7, 8월에 거쳐서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하나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해 두고 여기에 남북 간의 이 주둔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중요한 역할들을 여기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내년까지 설치하는 걸로 내년 상반기 중에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개성에 설치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성공단을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잘 되면 곧바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생겨요?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줄 거는 전부 다 주고 우리가 얻은 것은 고작 이산가족 상봉 하나다라는 거죠. 자, 이산가족 상봉 하나 얻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겁니까? 저 이산가족은 없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냥 필요한 이산가족 상봉 하나 허용해 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군축회담 그리고 서해 개방, 경제협력 그리고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심지어 각 분야별로 교류, 협력, 협상, 왕래, 접촉 다 하자는 겁니다. 한국의 종북 좌파, 주사파들한테
완전히 장난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고도 잘한 협상이라고 국민들은 박수를 칩니까? 언론의 장난이기를 바라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잘한 협상이라고 박수를 치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올라갔고 땅 사러 다니고 군대 안 간다고 좋아한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나라를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먹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